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입니다. 부제로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쓰여 있네요. 김승호 회장님 워낙 강연을 많이 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인그룹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11개국에 약 4,000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기업으로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붙어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그래서 이 책은 돈의 철학적, 윤리적 가치관을 담은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 경험, 관점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10억은 300만 원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힘든 일이다. 그나마 전액을 저축했을 경우의 이야기다. 급여를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들 중 누구도 돈을 그런 식으로 모으지 않는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 같은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런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봅니다. 리스크가 무서워서 아무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는 건데요. 역설적으로 비행기가 가장 안전할 때는 이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일주일 지날 때입니다. 이 시점에는 모든 항공사가 정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에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지만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그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멀게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서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서 급락하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반대로 사실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든 때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합니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지 잘 이해합니다.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를 꼼꼼히 살핍니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이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앉은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나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압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겁니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한결 쉬워집니다. 싸게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건 쉽지 않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움직이고 해마다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합법적 도박장 정도로 생각하거나 제로섬 게임장으로 여길까요? 진정한 투자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투자를 권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장입니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나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낸 그가 지금은 세금만 1년에 수백억 원을 내고 전 세계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가가 됐는데요. 그는 이런 가난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썼습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간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다. 빚을 지는 일이라도 생기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진다. 매일매일 배는 고픈데 빚 갚는 날은 매일 날아오기 때문이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나의 잘못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방법을 듣고도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이 방법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증권 통장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중학생 정도면 아주 좋고 대학생 자녀도 좋다. 한두 달 학원비 정도의 금액을 맨 처음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로는 한국 최고 기업의 우량주를 사주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고르게 한다. 이 방법을 자녀들이 따라오고 흥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그런 자녀들은 사업의 천재로 키울 수 있다. 놀이도 판돈이 걸려야 흥미가 생기듯이 자녀에게 증권 계좌가 있어야 모든 것이 보인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이해하고 국가와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회사의 경영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다. 만약 자녀가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 그에 맞는 공부도 저절로 찾아서 하게 된다. 그들이 왜 수학이 필요하고 영어가 필요한지 몰랐을 뿐이다. 자기 스스로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대학을 간다 할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느끼면 알아서 공부하게 된다.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한국 청년들은 창의적이며 뛰어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오히려 도전을 포기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결국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 젊은이가 마음먹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감히 짐작도 못한다.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나는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한 아이가 고작 대기업 직장인이 꾸민 목표에 동참하게 하지 말길 바란다.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우리는 이미 강자의 모습만 보기에 그들이 전에는 약자였고 당시에 강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선 걸 상상하지 못합니다. 강자는 강자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자들은 그 규모 자체가 커서 변화를 알아차리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알아도 실행이 더디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자가 전략을 바꾸고 빠른 속도와 실행력으로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약자가 계속 약자로 머물거나 강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서다.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생겨나지 않고 도전할 마음도 없으니 실행도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호전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자에게 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에나도 사자가 잡아먹은 먹이를 빼앗아 먹으며 산다. 이들의 집요함과 물러섬 없는 도전에 사자조차 먹이를 내주고 만다. 생각을 바꾸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약자이던 시절에 나는 무서움이 없었다. 그러나 언젠가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가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안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되던 우리의 시절은 지나갔다.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해야 하는 강자가 되는 순간 자칫 방심하면 약자에게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를 쓰러뜨릴 회사는 강자가 아닌 약자이기 때문이다. 흑수저는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은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다. 반면 여우는 그 사이에 10번도 더 뛰어다닐 수 있다. 차별적 변화를 찾아 빨리 움직이는 것은 약자만의 장점이다. 아무리 힘이 센 남자도 두 눈은 똑바로 뜨고 달려드는 남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 이렇게 저자는 돈의 5가지 속성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들었던 유튜브의 김승호 회장님의 강연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연을 보신 분들은 조금 내용이 겹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들어도 다시 봐도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가 설명한 돈의 속성이었습니다.